아이고, 매. 여러분, 저의 원래 목표가 뭐였게요? 아니요. 이 수업을 좀 더 빠듯하게 쳐서 그 다음 단원 끝내기. 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화 같은 성원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변경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요일에 단원 테스트를 나갈 거예요.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엔 앞서서 질문 시간을 받고 나면은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파이널 스텝 여기서 나갈 겁니다. 파이널 스텝 숙제가 여기서 나갈까 해요. 그 3학년 2학기 거. 숙제가 여기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교재도 이때 배부하고 이제 숙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것들 포함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개념적인 설명으로서는 그 역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해놔야 토요일날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 토요일날의 목표가 이제 다항함수 또는 이제 유리함수 정도까지 끝낼까 하거든요. 다항함수 정도까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알고 전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린에 있는 문제가 많은 것보다는 알고 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끝내고 함수까지는 숙제가 싹 다 나갈 거고요. 그 숙제가 나가는 거 외에 그냥 훑기 정도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합성함수, 역함수 설명만 할 거고, 그 설명에 대해서 뭐 숙제 같은 것도 안 나갈 거고, 당연히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다시 설명하긴 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에.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좀 편해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서.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 R 로의 함수를 그 F라고 하는데 얘가 N이 어디에 대응된대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응된대요.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니? 0, 1, 2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새롭게 정의했을 때 함수의 문제를 확인하고 유제 7-1번 같은 경우처럼 7-1번을 보시면 어떻게 정의해요? 유리수라고 할 때는 x를 집어넣고 무리수라고 할 땐 1-x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7-1번의 유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루트 2라는 그 조건을 확인했을 때
요 안에 집어넣는 애가 뭐로 확인이 되니까? 무리수로 확인되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얘도 그러면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이걸 계산해 주신다면 이 값은 결국 1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를 계산해 준 값이라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7-2번도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수로서 기능합니다. 하지만 배수라는 단어는 함수로서 기능하지 않겠죠. 하나로 한정되지 않을 테니까요. 약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만 보면 함수가 일단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함수라는 거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라 그랬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매칭이 돼야 한다. 인 거죠. 그때에 지금 그 8번을 봤을 때 x라는 집합은 1과 2밖에 없고요. y라는 집합은 a와 b라는 원소를 가져요. 라고 할 때에 자, 이 각각의 원소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 갈 수 있는 방향 몇 가지? 2가지. 이거를 좀 더 복잡스럽게 한다면 x라는 값이 x의 정의역이 1, 2, 3이라고 하고 y라는 값이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각각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씩?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4가지. 즉 4를 3번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를 2번 곱하는 걸 거고요. 결국에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해서 곱해주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예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자, ABC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럼 하나가 선택되는 순간 그 선택지가 사라져요. 그럼 2가지. 또 선택지가 사라져요. 1가지. 결국엔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맞아. 이게 뭐라고? 네, 3팩토리얼. 갑자기 팩토리얼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요거 뒤에 나올 건데요. 뒤에 나오게 될 건데 미리 그냥 땡겨서 얘기한 거예요. 3팩토리얼이 아니라 이거는 에 대한 팩토리얼이 되겠죠.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곱해서 1까지 계산한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이걸 쓰기가 귀찮았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제 보통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면 3팩토리얼, 3이 1, 6개. 그럼 5개, 5개일 때는 5팩토리얼, 5, 4, 3이 1, 120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뿐이죠. 애초에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그죠? 여기는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기를 1, 2, 3으로 바꿨을 때 항등함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세 개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의 개수만큼 있어요? 공역의 개수만큼 존재하죠. 이 묶음이 전체가 다 하나에 가야 되니까, 묶음 전체가 다 하나에 매칭돼야 되니까 그 매칭될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공역의 개수만큼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거 괄호로 쓰나? 괄호를 쓰나 안 쓰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니? 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그냥 바꿔서 표현한다면 ny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ny라는 값을 b라고 nx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한다면 b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라는 식으로 진행해서 b-a 플러스 1개만큼의 총 a개만큼 거듭해서 곱한 애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 게 5개, 앞에 게 3개다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3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4개 중에서 3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네랑 반이 합쳐지기 전에 제가 이 팩토리얼이랑 P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들었었나? 너 그때 빠졌지 않았냐?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 다음 주면 책 끝나겠다, 야. 딱 4주 걸리네. 그럼 우리 수학 개념 끝나면 그 센 B 들어가면서 모의고사 빨리 시작합시다. 근데 그 모의고사 제가 마더텅 모의고사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고 다른 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적당히 쉬운 걸 원해요? 적당히 어려운 걸 원해요? 적당히 어려운 게 낫죠. 그죠? 그럼 적당히 어려운 게 나아요? 많이 어려운 게 나아요? 적당히 어려운 게 나아요? 많이 어려운 게 나아요?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요? 적당히 어려운 건 이미 근데 니네는 다 풀 수 있지 않아? 니네 입으로 직접 얘기하라고. 어려운 거 풉시다. 어려운 거 하자고요. 어려운 거. 네? 여러분들 아이고야 8월 20일 날 우리 지우리가 자느라 못 봤던 수학 능력 그 구주입의 수학 학력 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주입의 수학 학력 평가의 시험 범위 내용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저번처럼 그 직선의 방정식까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는 수하도 있기는 한데요. 솔직히 너네들한테 수하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 문자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8월 20일이 일요일이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봤으면 합니다.
물론 그 응시료가 존재하긴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네들이 한 명이 응시하건 10명이 응시하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니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강 같은 경우도 그 수상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수상 시험을 봤을 때에 나중에 니네가 저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빠듯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번이랑 거의 비슷한 성적이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원점수로 따졌을 때 저번 평균이 60점 초반이었어요. 62점인가? 그랬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따닥따닥따닥따닥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그 70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상위 10%가 15%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10% 안에 들어가면은 2등급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 85점인가? 였나요? 부터가 5% 이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85점부터가 이제 1등급? 82점? 이 정도가 아마 1등급 선이었을 거예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건 딱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면 5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평균보다 만약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분발하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적어도 내가 우리 반에서 나랑 겪은 애들 중에서 이 문제를 못 풀 이유가 없는 문제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 한 3문제 빼고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드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너네들이 활용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거든요. 제발 문제 풀 때 잔소리는 안 할게요. 아니야 할래. 저기 있잖아요. 아니 니네들 맨날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가져오는 것 중에서 조건을 다 활용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먹고 그걸 다 이렇게 펼쳐놨을 때 이거는 어떤 개념, 저거는 어떤 개념,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모의고사 쪽의 연습에 가깝고요. 그 모의고사 쪽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은 정말 그 내신 대비용으로 찌질찌질한 짜잘짜잘하게 막 여기서만 나오는 공식, 여기서만 나오는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해결하는 해결력 자체가 되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100분짜리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걸 많이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익숙함에 풀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모의고사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1년에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수능 가면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정말 빡빡하게 준비하는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설 모의고사 가서 신청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대비가 되니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이 언제나 니네 8월 20일이면은 수능 D-90일 남았을 때겠네요. 3달. 딱 3달. 3달 지나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고 어리야. 자, 함수의 개수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함수의 개수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1번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2의 제곱, 즉 4개고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은 2개입니다. 그죠? 그럼 그 밑에 있는 8-1번에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3의 세제곱이니까 27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대1 대응인 함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원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봐 남은 30분 동안 제가 재롱을 부려드릴게요. 무슨 재롱?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재롱. 일단은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제, 예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약속했다시피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들었을 때 헉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번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 단원까지 끝내고 싶으나 혹은 합성함수까지만이라도 끝내고 싶으나 주변에서 하도 말려서 나는 하고자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좀 말리시더라고요. 그거 안 될걸요? 그래서 진행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 f라고 한다.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내가 g라 할 거야.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x라는 애의 원소가 1, 2, 3, 4 라고 하고 y의 함수를 a, b, c, d 라고 하고 1, 2, 3이라고 할까요? z라는 애를 가나다 라고 갈게요. 자, F라는 함수에서는 1, 2, 3이라는 그 원소들이 각각 요렇게 매칭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요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 조건 둘 다 만족하고 있죠? F라는 함수 또한 정의역에서 모두 출발했고 G라는 함수 또한 정의역에서 모두 출발했고 하나만 매칭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X에서 Y를 거쳐 Z로 가는 함수, 즉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그 X라는 애는 요 Z라고 하는 가나다에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나요? 1은 다로 가요. 2는 나로 가요. 3은 가로 가네요. 그죠? 요렇게 한 번에 X에서 Y를 거쳐 Z로 가요를 정리해서
x에서 z로 가요 라는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 f와 g라는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함수를 연속적으로 그 코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더 뭐라고 할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여러 개, 그 상자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상자로 들어가서 상자로 들어가서 상자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연속적으로 튀어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또 튀어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작용하는 그 함수를 뒤로 적어요. 그래서 G를 먼저 적고 F가 먼저 얘가 프로세스 돼야 되니까 F를 먼저 뒤에 쓰고 그 앞에 G를 씁니다. 그럼 만약에 F라는 그 함수 뒤에 G라는 함수 뒤에 H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걸 한 방에 쓰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쓴다고요? H를 먼저 씁니다.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애부터 먼저 순서대로 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보통 읽을 때 얘를 그냥 서클이라고 표현해요. 조그만한 미니원이라고 해서 그냥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 서클 F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G 합성 F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이 A라는 애는 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나라는 애가 G라는 함수에다 A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A가 뭐라고요? F1이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지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Y라는 애가 그 X라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튀어나오는데 이 Z라는 애는 G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튀어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Z라는 애를 X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G라는 함수 안에다가 F라는 함수 안에다가 X를 집어넣은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가 G 서클 F라고 할 때 G 서클 F라는 이 새로운 함수, 이건 새로운 함수예요. 이 새로운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한 거는 뭐랑 똑같다는 뜻이니? 그 F라는 값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다시 G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의 표현 방법이 같은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F 안에 Fx를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거 소괄호 말고 중괄호 대괄호 안 쓰나요? 안 써요. 애초에 함수의 약속 자체가 그 어떤 함수에다가 소괄호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안 써요. 소괄호 안에 그래서 괄호 개수 조심하세요. 합성함수였습니다.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인데
많이 복잡하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봐봐라. 여기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fx라고 하는 g서클 f x라고 하는 애를 g에다 f에다 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x가 x-2고요. gx가 3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서클 f의 x는 뭐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g라는 그 함수의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fx를 그대로 대입하라고요. 그럼 뭔데요? 3fx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3x-2 더하기 2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3x-4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표정이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걸? 아 근데 숙제 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참아야겠지?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았다니까. 내가 우리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 편이 아니었다니. 그래서 자, 농담이에요. 안 할게요. 그러면 그냥 정말 합성함수의 성질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뺄게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토요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아예 설명을 빼도록 할게요. 토요일날 다시 할게요. 다시 하려고 일부러 대충 하는 거예요. 역함수 볼게요.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가 무슨 뜻일 것 같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f라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x에서 y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y에서 출발해서 x로 가는 함수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걸 총 발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x에서 발사. 그럼 맞은 사람이 아씨 누구야? A 아씨 누구야? 2 얘가 썼어요. 그럼 B는 누구야? 아씨 누구야? 1이 썼어요. 그럼 이거 함수일 수 있을까? 역함수는 함수냐? 역함수 함수 아니에요. 왜? D는요?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역함수이기 위한 조건 하나가 필요해요.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대응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받은 만큼 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함수에서는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건 거 있잖아. 나 2명한테 맞았는데. 그럼 야,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함수에서는 요거 이렇게 양쪽으로 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걔는 함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죠? 맞는 건 되지만 쏘는 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표현할 때 보통 역함수는 f의 역함수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1제곱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은 그냥 뭔 뜻이에요? 반대 방향이. 그래서 그냥 인버스 F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F라는 애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요 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범인 찾기라니까요. B를 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만약에 F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이 F의 인버스라는 식은 이 인버스 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요 라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X와 Y의 위치가 서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뭐가 되냐면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제가 그 대칭 이동할 때 Y는 X가 매우 몹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f, x라는 애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인버스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까요? y가 2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x와 y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고요. 그걸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x는 2y 더하기 1이요. 이걸 함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y는 x-1이라는 값을 2분의 1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얘는 뭐라고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와 y를 바로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까요? x에서 z로의 함수다라고 하면 역함수는 뭐예요? z에서 x로 가죠. 그럼 x에서 y를 거쳐 z로 갔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z에서 y를 거쳐서 x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얘가 이쪽 방향이 g 인버스고요. 이쪽 방향이 f 인버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g 서클 f 라는 애에 대한 전체 역함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요? 누가 먼저? g의 역함수가 먼저. 그리고 나중엔 누구? f의 역함수가 나중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거는 바로 못 먹어요. 뭘요? F 주한다는 바로 이거요? 왼쪽 것처럼 F랑 자리만 바꾸는 거.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F 서클 G 마이너스 f 서클 g에 마이너스 1이랑 자, 지금 그 질문이 나오면 이게 같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러 내가 그거 성질 설명 안 한다고 빼먹었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F서클 G라고 하는 애는 누가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G가 먼저. 안에 있는 애, 바깥에 있는 애가 F가 되는 거죠. 그럼
G서클 F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에 게 F, 바깥쪽이 G인 거죠. 얘네 둘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몰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지수인가요? 지금 정말 단순하게 A, B의 M제곱을 해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식으로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뭐라 했죠? G서클 F라고 하는 게 F에서 G를 거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Z에서부터 다시 X로 가는 함수는 G 인버스를 먼저 거치고 나서 F 인버스를 가야만 하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괄호로 어머나 이걸 지워버렸네. 그럼 어때? 자, 이걸 내가 괄호로 묶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또 그럼 또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라고요. 못해요. 두 번째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항등원 내가 이 자리에 요 반에다가 얘기했냐? 내가 니네 반에다가 이걸 얘기를 안 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아까 지수를 못했구나. 우리 이거 하고 끝내자. 넌 알잖아, 니네는. 니네는 알잖아요. 니네 알지 않아요? 너네 나랑, 니네 둘은 알아요. 니네 둘 작년 8월에 들었어요. 까먹었겠지, 뭐. 내가 모든 말에서 꼭 한 번씩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항등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등원은 항상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항등이라고 하는 그 항등원과 관련해서 항등원, 역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딱 저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항등원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요. 항등원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떠한 연산을 했을 때의 처음과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애.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잘 생각해봐요. 다시 처음에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언가 연산을 했을 때 처음과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이 아이, 얘를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A에다가 뭘 더하면 A가 나와요? 이거 했었다니까 니네. 야 아직도 기억 안 나? 그니까 했잖아. 니네도 하지 않았냐? 안 했었냐? 태연아 니네 안 했었냐? 안 했었어? 그래? 제가 1년에 한 번씩 설명하나 봐요. 이상하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는데 0이죠 0. 그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 항등원이라는 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항등원은 기준이 돼요. 가장 순수한 상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 즉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상태. 이 연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의 기준을 얼마로 잡는다고요? 0으로 잡는다고요. 그럼 0에다가 3을 더해요. 아니면 마이너스 3만큼 더해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가장 처음에 있는 그 순수한 상태가 0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즉, 뭔 말? 그 어떤 A라고 하는 애에다가 뭔가를 곱해도 A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1인 거죠. 즉,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라고요? 스핀이 걸렸어요. 1이요. 확인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뭐라고요? 아무것도 순수하게 곱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니네는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항상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A의 차수는 얼마라고 배워요? 아예 그 차수라는 게 곱해진 횟수잖아요. 그 1일 A라는 그 그럼 A의 차수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얘는 1이에요 라고 배우죠. 그 차수라는 거의 정의가 방금 전에 지우려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한 번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 안 해봤냐고요? 어디에 한 번 곱한 건데요? 곱해진 횟수라며. 그러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에다가 그 A를 100번, 1000번 곱해봐라. 미안하다. A에다가 100번, 1000번 곱해봐라. 그게 바뀌냐? 안 바뀌잖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닦어. 미안해. 물티슈 줄까? 미안해. 얼굴 빨개질 것 같아. 빨리, 몰라, 묻지 마. 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나 보구나. 그쵸? 1에다가 한 번 곱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도 배우셨을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법칙 알려주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야, 얘는 이거야. 라고 외워로 알려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A를 한 번도 안 곱한 숫자. 그러면 자,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대체 어디에다가 한 번도 안 곱한 숫자인데, 그럼 그 기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그냥 니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냥 A의 0제곱은 1이구나. A의 0제곱은 1, A의 0제곱은 1, A의 0제곱은 1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무슨 뜻인데요? A라는 애를 한 번도 안 곱한 거. 어디? 기준은 뭐? 그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곱셈의 표현인 거니까 결국엔 곱셈을 한 번도 안 한 상태 1. 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확인?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A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면, 기다려봐. 자, 아직 얘기하지 마.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 있으면 다 뒷목 잡고 엎어버릴 거야. 뒤집어 버릴 거야. 아이씨, 소리 시끄러. 거슬려. 됐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A에다가 A의 1제곱에다가 A의 뭘 곱하면 A의 0제곱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A에다가 A분의 1 곱하면 1 되는 건 아시죠? 지수 법칙 중에서 가장 1번 제일 중요한 기본 법칙이 뭐였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이다 라고 하는 이 규칙이죠.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얘기예요? 1에다가 네모를 더하면 0이 나와요 라는 뜻이죠. 네모가 얼마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에요가 된다고요. 지수에서의 음수 값은 역수를 뜻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했어요? 알겠어요? 됐나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자, 이것도 먼저 선 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급발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 부정 출발하시면 지금 어차피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자, A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예요. 그러면 A의 몇 제곱에다가 A의 몇 제곱을 곱하면 A의 1제곱이 될까요? 지수법칙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모 더하기 네모가 1이 되는 애는 뭐게요? 무슨 뜻이에요? 얘랑 같은 애란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제곱근이라는 게 뭐예요? x에다가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온다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a의 2분의 1제곱에다가 2를 곱해주면, 자, 두 번째 곱셈 공식 뭐라고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a의 1제곱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뭐라고요? a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x를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의 3분의 1제곱 되겠죠. 그죠? 가능하지? 가능하죠? 그러면 그래서 8의 3분의 1제곱은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x는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거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요거로 표현했다. x를 세제곱하면 1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x는 몇 가지가 나오니?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허수가 몇 개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실수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그렇게 선택받은 실수만 루트라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어떻게 해요? 루트 a라고요. 여기서 x는 실수만 돼요. 여기서 x는 실수만 해당합니다. 자, 지금 세제곱근에 해당되는 세제곱근에 해당되는 애는 사실 몇 개가 존재하는데 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실수만 뭐라고? 세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세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여기는 뭐가 숨어 있는 거게? 요 위에 있는 첨자에 2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4제곱근 2. 얘를 똑같이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2가 돼요 라는 뜻이죠. 그럼 4제곱근 2의 세제곱,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게 3번 곱해졌어요 라는 뜻이죠. 이걸 지수로 바꾸면 뭐예요? 2의 4분의 3제곱이죠. 어머나! 이제부터 분수에 지수에다 뭘 쓸 수 있다? 유리수를 쓸 수 있다. 근데 유리수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럼 유리수로 무리수를 근사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파이라는 값이 얼만데? 3.142159265357989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니. 그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최대한 그 무리수에 가까운 유리수를 적어준다면
그 값 또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가 가능해? 얘 파이 제곱이 가능해지죠. 혹은 얘 루트 2제곱도 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실수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수원 과정이에요. 어쨌든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지수 함수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y라는 값을 a의 x제곱이라 한다면 x가 실수 전체일 때 막 이런 그래프 그려줘요 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수원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는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시면 알고 계시면 쓸 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살 더 붙여볼게요. 항등 함수라는 건 뭘까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y는 x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함수와 관련돼서 어떠한 연산을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예요. 그럼 그 연산은 어떤 연산을 의미할까요? 합성이요. 예를 들어 그 항등함수는 우리 보통 i라고 쓰는 편인데요. f라는 함수에다가 i를 합성한다고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 fx는 2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그 ix는 x죠. 대입하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이 경우는 어때요? 이 덩어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히 안 바뀌어요. 즉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등 하도록 하는 함수라서 항등함수라고요. 항등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멘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여러분들 아까 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떠한 함수에다가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연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항등함수가 되겠죠. 왜? 역원이라고 해요. 방금 전에 그럼 이거 덧셈의 역원은 뭐예요? 마이너스 a잖아요. 곱셈의 역원이 뭐예요? a분의 1이잖아요. 그 a분의 1이라는 애를 마이너스 1제곱처럼 표현하는 거잖아요. 역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f라는 함수의 역원, 역함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항등 함수가 나온다고요. 이런 뜻까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쫄지 마요. 긴장하지 마요. 당황하지 마요. 자, 어쨌든 덧셈과 곱셈의 항등원은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이 정도 요거 세 개는 안 까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건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곱셈, 그러니까 지수법칙상으로 원래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a의 m 더하기 n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를 3개로 나눠서 m값이 n보다 클 때 a의 m 빼기 n이라고 하고 m값이 n과 같을 때 1이라고 하고 m값보다 n값이 더 클 때 a의 n-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제부터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m값이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 거고요. m값이 n값과 같다면 그 지수가 0이 돼서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n값이 더 커서 음수가 된다면 역수로 바뀌게 되겠죠. 라고 이 식을 하나로 퉁칠 수 있거든요. 지수 법칙 자체를. 그래서 저는 보통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요거 세 개는 설명하는 편이에요. 힘들어. 흥분했어. 에너지 딸려. 꿈의 허리야. 자, 여러분들 숙제 한번 체크합시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나 지쳤어요. 여러분들 숙제 어디까지예요? 일부러 알고전 예제도 안 건드렸어요. 너네들 숙제 더 주면은 겁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몇 페이지까지? 112쪽까지죠? 알고전이 112쪽까지죠? 숙제 모자르겠는데? 숙제 모자르지 않냐? 숙제 안 모자르냐? 숙제 모자랄 것 같은데? 알고들 명제도 팔고 모자른 것 같은데. 모자란데. 왜냐면은, 그린이 너무 없어요. 그린이 진짜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숙제가 더 나가고 싶어. 숙제를 더 하고 싶어. 숙제를 더 나가고 싶어.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에게 제동을 걸다니. 고단수인걸? 나를 멈추게 하다니. 제법이잖아. 5분 남았습니다. 숙제 줄이세요. 유제 같은 거 못 하신 거 있으면 지금 유제하고 계시고요.